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체구를 지닌 10가지 동물. 첫 번째는 무려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혀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동물에 대해 생각하면 당신은 아마도 코끼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끼리는 오늘 우리의 목록에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10번째에 오른 생물조차도 아프리카 대코끼리의 몇 배나 되는 몸무게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수억 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맹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랜 옛날에 살았고 그 지역의 지배적인 생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큰 10가지 생물을 살펴보세요. 평생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이 거대한 생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2. 거대 코뿔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대 코뿔소는 약 3,400만 년 전부터 2,300만 년 전에 점차 신세계, 점진신세에 살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체형을 보면 쉽게 공룡의 한 종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포유류로 매우 거대한 체형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역사상 알려진 가장 큰 육상 포유동물입니다. 한 마리 성체 수컷 거대 코뿔소가 일어섰을 때 그 머리는 7m 높이에 달하며 몸무게는 대략 24톤으로 현재의 8마리 코뿔소의 몸무게 합과 맞먹습니다. 당시 거대 코뿔소는 진화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높은 체형은 높은 곳의 나뭇잎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무거운 몸무게와 굵고 튼튼한 다리는 그들이 어떤 육식동물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 조건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숲이 점차 초원으로 대체되며 그들을 식혀줄 수 있는 강물이 점차 사라질 때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였습니다. 제9위 크로우룡, 크로노소러스. 은그리스 신화 속 타이탄거인 크로노스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미 멸종된 이 생물은 그 시대에 거의 대적할 존재가 없었으며 진정한 해저의 지배자였습니다. 크로우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류 중 하나로 몸 길이가 9에서 10m에 달하며 백악기 초기의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종이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입은 거의 머리만큼 컸으며 길이 7cm의 원추형 치아로 구성되어 음식을 찢고 자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그들의 앞다리는 편평하고 지느러미 모양이었으며 뒷다리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팩트하며 수영하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적합했고 빠른 수영에도 유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코는 머리 꼭대기에 위치하여 깊은 물에서도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서운 사냥꾼이자 다른 해양생물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제8위는 타이탄보아, 타이테노보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가장 큰 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면 이 거대한 녀석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타이탄보아는 현재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종으로 평균 몸 길이가 12m에 달하며 몸무게는 1톤을 넘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보통 작은 것들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4m 길이에 500kg이 넘는 둔코하거나 3m 이상의 페어, 그리고 당시의 일부 대형 거북을 삼킬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온동물은 적어도 최소 30°C에서 34°C의 온도에서 생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신생대의 신열대 지역에서 살았다고 추측하며 일부는 공룡 멸종 후 지구를 지배한 또 다른 생물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의 변화로 그들은 약 5,80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제7위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대형 육식성 공룡으로 성체가 되면 길이가 14m에 이르렀으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와 비슷한 길이입니다.
그들의 머리만큼 큰 부분은 성인 한 명의 크기만 하여 꽤 과장된 모습입니다. 쥬라기 공원과 쥬라기 월드 시리즈 영화에서 스피노사우루스는 초강력 지배자처럼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사냥 범위는 매우 넓었으며 수생동물을 포함했습니다. 수생동물을 사냥하는 데 있어 그들의 등지느러미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등지느러미는 일정한 유체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면에서 청새치의 등지느러미와 비슷하여 물고기 떼를 공격할 때 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영 능력은 그들에게 더 다양한 먹이 선택을 제공하며 가끔씩 맛을 바꿔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6위, 리즈 물고기. 리즈 물고기는 이미 멸종된 두꺼운 줄기어목에 속하는 물고기로 1억 6,500만 년부터 1억 5,500만 년 전의 중기주라기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고러류일 것입니다. 1886년 영국 피터버러에서 화석 수집가 알프레드 니콜슨 리즈에 의해 발견된 화석에 따르면 그들은 약 16m 길이로 고래상어보다 조금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 약 19.5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어서 언급될 고래상어처럼 여과식 먹이 방식을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 리즈 물고기들은 대양의 상층수를 천천히 헤엄치며 플랑크톤이 풍부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 입 뒷부분에 거대한 여과판을 통해 플랑크톤을 걸러냅니다. 이런 식사 방식은 상당히 편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5위, 고래상어. 고래상어라는 이름은 어류 생물학에서 유래했으며 고래상어의 체형이 고래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고래상어는 이 이름에 걸맞게 몸집이 크며 전체 길이는 최대 8m에 달하고 몸무게는 최대 6톤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최장 수명은 150년에 이릅니다. 그들의 몸에는 밝은 색의 점과 교차하는 밝은 색의 띠가 퍼져 있어 빛나는 체스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등에 별이 있는 물고기라고도 불립니다. 고래상어는 여과식 먹이 방식을 사용하는 동물로 주로 플랑크톤, 거대한 해조류, 크릴새우와 작은 자유 유령동물을 먹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 그들은 위아래로 움직이며 해수를 빨아들여 먹이를 걸러낸 다음 다시 해수를 배출합니다. 그들은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심지어 다이버들과 함께 노는 것을 즐깁니다. 고래상어는 거의 천적이 없지만 인간의 남획으로 인해 그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지역은 고래상어의 주요 낚시 지역입니다. 잡힌 고래상어는 주로 그들의 고기를 먹는 데 사용되며 때로는 지느러미를 잘라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거대한 동물은 우리 모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4위, 세스티 이크티오사우루스. 세스티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주로 중국의 귀주, 미국, 멕시코 등의 해양 지역에서 살았던 삼척기 후기의 이크티오사우루스류입니다. 세스티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속명은 세스티산의 도마뱀들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도마뱀과 닮았지만 도마뱀의 크기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굵은 머리와 상대적으로 작은 이빨을 가졌으며 머리 길이는 약 1m지만 전체 길이는 20m에 달하고 몸무게는 50톤에 이르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그들의 이빨 구조와 굵고 넓은 머리에서 그들이 대형 어류와 해양에서의 다른 파충류를 먹이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들이 기회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들은 게으르게 먹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고 본 것을 무엇이든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성격으로 보아 현재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3위, 메갈로돈.
영화 조스에서 대백상어의 사나움과 잔혹함은 아마도 다른 어떤 상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메갈로돈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대략 2800만 년에서 150만 년 전에 살았으며 대백상어보다 훨씬 거대하고 사나웠습니다. 관련 화석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최대 길이는 20m에 달하고 체중은 50에서 70톤, 입을 벌린 상태에서의 직경은 최대 3m에 이르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이빨은 매우 날카로워 최대 악력은 약 2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볍게 능가하며 심지어 고래의 갈비뼈를 쉽게 부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구 역사상 발견된 가장 강한 악력을 가진 생물이었습니다.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어떤 해양 생물도 메갈로돈의 식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들이 왜 멸종했는지는 아직도 미해결의 수수께끼입니다. 제2위,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용각류 공룡의 타이탄사우루스류에 속하며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가장 큰 육상 공룡 중 하나로 체장이 30에서 40m에 이르며 척추만 해도 높이가 5m, 너비가 1m에 달합니다. 체중면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게가 94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20마리의 코끼리 총무게와 맞먹고 기네스 고대 생물 체중 세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으로 일부 천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 시기에 살았던 육식 공룡들은 이 거대한 생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푸사우루스가 무리를 지어 약하거나 어린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생활은 비교적 안락했습니다. 제1위, 푸른 고래. 마지막으로 우리의 챔피언, 푸른 고래입니다. 푸른 고래는 수영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로 4개의 아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고래는 알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크기의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길이는 최대 33m에 이르고 체중은 최대 180톤에 달해 30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 총무게와 맞먹습니다. 단지 혀만 해도 쉽게 식명을 수용할 수 있어 동물계에서 비할 데 없는 존재입니다. 푸른 고래는 4대양에 걸쳐 분포하며 보통 낮에는 100m 이상 깊은 해역에서 먹이를 찾고 밤에는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번식 측면에서 그들은 대개 늦가을에 교미를 시작하며 겨울 끝까지 지속됩니다. 암컷 고래는 대개 2에서 3년에 한 번씩 출산하며 10대 12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겨울 초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고래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계속 성장하며 이 기간 동안 하루에 600리터의 우유를 마시며 하루에 90kg씩 증가합니다. 또한 성체 푸른 고래의 식사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푸른 고래의 위는 4부분으로 나뉘며 그 첫 번째 위는 식도 부분이 팽창하여 형성된 것으로 매우 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약 200만 마리의 크릴새우를 삼킬 수 있으며 하루에 4,000에서 8,000kg의 먹이를 섭취합니다. 만약 위에 2,000kg 미만의 음식이 있다면 그들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생물은 현재 인류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위에 10가지 초대형 동물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과도 공유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